안녕하세요. 조수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배우이자 연출가이자 작가이자 아트 디렉터, 그러니까 연극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시각 디자인이랑 공연 영상을 전공해서 툴에 대해서는 조금 익숙한, 그러니까 툴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아 하는 타입이었던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연극하시는 분들과는. 그리고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연기를 전공했습니다. 대학원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극단 두 개를 같이 운영하고 있고, 이 프로젝트는 이제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인데 저렴한 돈으로 낭독 공연을 올리면서 이제 관객을 조금 풀을 넓히고자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작품들을 했다. 네. 그리고 오늘 얘기를 나눌 거는 이제 공연 예술의 상업적 딜레마. 제가 이거를 발표할 만한 어떤 대표자라서가 아니라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AI와 기술의 방향성. 그것도 저는 AI 기술을 이렇게 소영님이나 재용님처럼 선구자로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선아님처럼 뭔가 영리하게 딱 이걸 받아들여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목이 잡혀서 끌려가는, 이거 써야 돼 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런 정도로 저는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익숙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공연 예술의 상업적 딜레마. 아까 이제 소영님, 아란차님이 얘기를 하셨었을 때 공연 예술에 타격이 있나요? 했을 때 제가 없다고 한 게, 사실 수익을 내려면 많이 투자하고 수익을 많이 내거나, 적게 투자하고 수익을 적게 내거나, 혹은 높은 위험도를 가지고 높은 수익률을 가지거나 낮은 위험도로 낮은 수익률을 가지거나, 이게 어떤 상업적인 어떤 맥락이잖아요. 연극은 이거죠. 빨간 겁니다. 많이 투자하지만 수익은 없어요. 그리고 높은 위험도가 있지만 수익은 또 그러니까 이게 상업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눈물이 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뮤지컬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맥락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냐면 이 파란 선을 보시면 이제 영화라고 생각하세요. 영화랑 비교를 조금 해볼게요. 영화는 투자하는 그 돈이 들어가는 게 엄청 피크를 치죠. 이 연극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연극은 주황색인데 연극과는 비교할 수 없어. 사실 저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영화가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지만 나중에는 들어갈 돈이 없습니다. 배급하면 끝이고, 이게 계속 뭐 상영을 한다고 해서 돈이 어디 따로 들어가는 거 없이, 그러니까 배우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앞에서 다 터지고 끝나는데, 이제 연극은 계속 그 상향했다가 내려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공연을 할 때마다 똑같이 돈이 들어가니까요. 그죠? 그래서 배우도 페이 계속 줘야 되고, 스태프들, 뭐 오퍼레이터들, 뭐 극장 관리하는 다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연은 그렇기 때문에 이 지속 지출, 특히 인건비 부분에서 수익이 항상 적을 수밖에 없고, 관객이 아니고서는 이 공연 예술을 수익화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공연을 영상화해서 어디 틀고 막 이런 게 사실은 말이 안 되고, 영화를 찍는 거랑 공연을 촬영한 거랑은 퀄리티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 딜레마가 아닌가 하는,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AI 기술의 방향성에 대해서 저는 이제 두 분의 강의를 듣고 하면서 고민을 해봤던 게, 결국 모든 기술의 방향성은 진짜 같은 거를 향해서 가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TV가 나왔는데 너무 진짜 같이 내 눈으로 보는 것 같이 나온대, 생생하게. 그러면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 진짜 눈으로 보는 건 어떻더라? 근데 다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진이 처음 기술이 나왔을 때도 이거 내가 보는 걸 그대로 볼 수 있어 너무 뭐 신기한. 그래서 내가 직접 본 거, 진짜 그럼 뭐지? 라는 게 계속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전 라이브, 그러니까 내가 직접 만지고 직접 보고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음향보다는 이제 라이브로 듣는 소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실제로 이 배우가 무대 위에 서 있는 걸 보고, 또는 뭐 촉감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다 그런 것들 내가 직접 느끼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홀로그램이나 이제 VR 기술이 발전하면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이게 실제로 사람이 서 있는 거랑 똑같이 구현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그때 나와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활용하는 사례를 몇 가지 알려드릴 건데, 제가 공연을 20년에 그 낭독 공연이었어요. 굉장히 작은 10평 정도의 공간에서 3명의 배우와 그리고 그냥 극을 읽는 그런 공연이었는데, 여기 옆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영상을 프로젝션을 한 거죠. 이 영상 작업한 게 재홍님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쇼케이스 때문에 대극장에서 하느라고 저렇게 뒤에 크게 스크린을 했지만, 작게 배우가 연기하는 그 환경을 이게 관객이 상상할 수 있게 보여주는 그 정도.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공연 예술의 장점은 그 다른 예술적인 요소들이 완벽한 퀄리티를 갖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영상도 영화면 그 소라 막 눈이 돌아갈 정도로 그 정도가 되어야 뭐 기술이 너무 좋다 이렇게 나오지만, 연극은 저기에서 그냥 이런 요소에서 불이 이제 들어갔다 나갔다, 불이 꺼졌다가 뭐 아니면은 뭐 문이 열렸다가 닫혔다가 요 정도만 하는, 그러니까 스틸 이미지에서 그런 요소들만 있어도 충분히 뭐 관객이 상상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만 하면 되는 거고, 음악도 마찬가지로 관객이 무드를 따라갈 때 도움이 되는 정도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너무 퀄리티가 완벽할 필요 없어요. 음원처럼. 그런 게 무대 영상의 차이인 거고, 아까 영상 살짝 나왔었는데 이 뒤에 있는 이런 영상도 직접 제작을 했거든요. 이거는 2023년 작년에 있던 공연입니다. 이게 실제 영상이었는데 이 요소 바퀴들이 다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망치가 이제 작동을 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어쨌든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시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 제작 기간이죠. 여기에서 이 영상 소스가 많이 되긴 했어요. 20개 정도. 근데 되게 짧은 걸 루프를 돌렸으니까 그거를 제작하는데 2개월이 걸리셨다고 해요. 근데 저 대장장이 저 영상도 굉장히 수가 다양했는데 저거는 일주일 만에. 그리고 물어봤더니 이제 그 고시원 저 작품에서 했던 저 2개월 걸렸던 그 작품들은, 영상들은 요즘이면 이틀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좋죠. 저희는 좋죠. 왜냐하면 시간이 적게 걸리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활용했던 거는 저는 이제 배우니까 제가 썼던 논문 제목입니다. 배역 심리의 효과적인 구현을 이루는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적응. 저도 지금도 어려운데 뭐냐면 배우가 앞에서 연기를 할 때 관객들은 이 사람의 대사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의 눈, 뭐 표정, 손짓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보를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캐릭터가 만약에 뭐 말을 했어. 내가 너를 사랑해 하는데 뭐 다리를 떨고 있어. 그럼 이게 거짓말인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캐릭터가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근데 제가 이 논문을 쓰면서 어려웠던 거는 그 데이터들, 사람이 거짓말할 때 어떤 걸 하는지, 사람이 불안할 때 어떤 행동들이 나오는지, 이거에 대한 데이터를 제가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다 너무 방대하잖아요. 바로 이제 챗 GPT가 활용될 때입니다. 그래서 특정 상황에서 인물이 어떻게 일반적으로 행동하는지, 아까 계속 나왔지만 AI의 특징은 일반적인 거라는 거죠. 통상적인 거, 상식적인 거. 그래서 보통 거짓말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려줘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거짓말할 땐 이렇게 해요. 근데 행동할 때 자꾸 텍스트에 대한 내용도 자꾸 들어가요. 뭐 과도한 세부 사항이 많아지는데, 그럼 난 대본이 이미 있는데 여기서 대본을 추가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건 이제 작가로서 작업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거죠. 아, 이 사람들이 말이 많아지는 건 거짓말의 특징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불안할 때 어떤 신체 행동이 있어. 신체 행동이라는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질문을 한 거죠. 신체 행동. 그랬더니 손이 어떻게 움직이고 눈이 어떻게 움직이고 몸을 자주 흔들고 호흡 변화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면서, 아, 이걸 내가 연기를 할 때 이 캐릭터가 불안함을 관객한테 드러내야겠다 했을 때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배우로서 이제 정보가 너무 없을 때 저는 관객이 집중력을 잃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가만히 서서 막 대사를 해. 어느 순간 관객이 이제 수면 상태가 되는 거죠. 너무 정보가 말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몸을 어떻게 쓰고 할 때 이제 관객들이 그 인물에 집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서 저는 이제 디자이너기도 하니까, 저는 디자이너로서 이제 요소들, 타이포나 뭐 이미지들을 어떻게 배치할 때 특히 제가 이미지를 많이 쓰는 타입이긴 하거든요. 타이포보다는. 근데 이미지는 이제 직접 그리거나 아니면 픽사베이나 언스플래시라는 그 이미지 사이트가 있어요. 무료 저작권에 예민한 이제 디자이너니까 저작권 무료인 사이트. 그리고 미드저니 많이 나오는 이 미드저니를 활용한 이미지, 딱 이 세 가지 방법을 주로 쓰는데, 보시면 이제 이거는 언스플래시, 두 번째는 제가 직접 그린 거, 세 번째는 미드저니. 이 세 가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딱 뭐 국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국악에 어울리는 저런 서정적인 꽃의 느낌을 찾아, 언스플래시로 찾아서 저기 배치하고,
또 저기 맥베스 피카소의 느낌을 내야 되는데 피카소 느낌을 어떻게 내지? 근데 또 이거는 피카소의 느낌을 미드저니로 하면 그것도 그 느낌이 안 나. 그래서 그럼 내가 대충 최대한 어리숙하게 그려봐서 저렇게 넣어. 그 다음에 이제 저런 뭔가 책의 느낌을 내고 싶었어요. 책의 표지 느낌을 내고 싶었는데 근데 이미지 퀄리티가 좀 좋았으면 좋겠는 거지. 근데 만약에 제가 저 UR을 그렸으면 저렇게 조그맣게 못 쓰죠. 다 채워야지. 너무 내가 잘 그렸으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과감하게 안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저한테는 툴이 하나 더 생긴 거죠. 뭔가 퀄리티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제가 원하는 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기존에 있는 사진 이미지를 잘 찾은 거고, 저거는 제가 이제 드로잉과 사진 콜라주를 한 거고,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미드저니를 이용한 건데 잔혹 동화의 느낌이 나는 연극이래. 그럼 이미지를 찾아서 그 어두운 숲에 이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제 입력을 하는 거죠. 어두운 숲에 주인공이 5명이었어요. 5명의 인물들이 사이사이 있는 걸 좀 해줘. 그래서 저기 나왔는데 보내줬더니 인물이 2명만 있으면 좋겠대, 연출이. 저건 일일이 또 수작업으로 지워야 돼요. 저는 미드저니가 그렇게까지 디테일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포토샵으로 이렇게 지우고 인물이 또 저기 숨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숨기고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결국 제 손을 타지만 어쨌든 이런 이미지, 비주얼적인 이미지를 저 혼자 처음부터 다 만들면 좀 힘든데 1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미드저니를 활용하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이제 이건 2018년에 이제 디자인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2017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2020년에도 이 포스터를 쓰셨더라고요. 이 원작자님께서 공연하실 때. 근데 이것도 느낌이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낭독 공연할 때 썼던 건데 괜찮나요? 아니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이 외력적인 이미지가 있으면 그 이미지를 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내용들, 뭐 사랑의 단어 5 글자를 읽기보다는 이미지를 먼저 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도 사람의 얼굴이 있으면 사람 얼굴을 먼저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모든 디자인 강의 때 배웠지만. 그래서 이런 글씨가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물론 저도 글씨를 강조했지만 그냥 저렇게 인물 하나가 들어가 있으면 그냥 거기에 시선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걸 이용할 때 인물을 그리는 게 좀 버거운, 전 이 미술 입시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저로서는 이제 미드저니란 좋은 이제 협력자가 생긴 거죠. 그리고 포스터를 굉장히 빨리빨리 뽑을 수 있다는 장점이, 저는 거의 30분밖에 안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걸 보시면 이제 이 대장장의 척이라는 아까 앞에 영상 썼던 그 공연인데, 그게 2020년, 21년, 22년 이렇게 2번 했어요. 올해도 하는데 포스터를 이때는 이 어떤 그때 한창 이제 연출님이 왕자의 게임에 꽂혔어. 그 비주얼 써야겠대. 왕자의 게임의 그 비주얼 너무 멋있대. 그래서 저거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완전 뭐 프로토타입의 느낌이 공연이었어요. 그게 완전 잘 만든 그런 공연은 아니고, 그래서 저걸 일부러 손으로 이렇게 뭔가 어리숙한 드로잉으로 막 하나씩 그린 거죠.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 글씨도 일부러 그냥 손글씨로 이상 귀엽게 쓰고 그렇게 해서 했고, 저거는 정말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내년에 그 다음 연도에 공연을 했는데 너무 없어서 저를 그냥 넣은 거야. 미드저니 이거 어떻게 비슷하게 해보겠니? 했더니 대충 저렇게 뽑아줬어요. 저는 이미지를. 둘을 봤을 때 큰 차이는 없어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리에이션 좀 다르지만 어떤 걸 더 눈이 가고 이런 건 사실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투자한 시간이 너무 이제 10분의 1인 거죠. 얘는 뭐 10시간 걸렸으면 얘는 1시간 걸리는 그런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이제 AI가 주는 거는 이제 이런 정도의 차이가 아닐까. 예를 들어서 그 아까 제가 생각할 때는 AI를 통해서 그 방대한 그 정보들, 그러니까 인터넷 쓰듯이, 우리가 인터넷 쓰고 뭐 구글링 하듯이 그런 정보를 얻을 때 조금 더 필터링이 된 걸 내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명령어만 잘 입력하면, 내가 이런 정보를 얻고 싶은데 이런 거 알려줄래 하면은 정리된. 물론 그런 신뢰도의 문제는 있긴 해요. 아까 그 거짓말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눈을 뭐 깜빡이고 눈을 피한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거짓말할 때 눈을 피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에 오류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잘 이제 자기가 판단해야 되는 부분, 좀 더 리서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해요. 그리고 이 통사적인 데이터를 추출할 때는 이제 기획서 같은 거 쓸 때, 공연 이제 돈을 받아야 되니까 공연은 지원을 받지 않고선 할 수 없으니까 돈을 받을 때 기획서를 쓸 때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그리고 그들이 이 가이드라인을 줘요. 내가 이런 기획서를 쓰고 싶은데 이거 어때라고 하면 주거든요. 그걸 보면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그렇게 활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실은 저기에
키워드는 부분적 해결입니다. 제가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라이브니까, 그리고 배우들을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제가 포스터를 만들 때 너무 짧게 시간이 걸리니까 이걸 돈을 많이 받을 수는 양심적으로 받을 수 없고, 영상 감독님도 좀 시간이 너무 적게 드니까 괜찮아 이러면서 페이를 좀 줄여주시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건비가 부분적으로 이 기술을 다루는 스텝들을 쓴다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그 고정 지출에서 조금 나머지 부분을 감소하는 정도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도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기 QR은 제 인스타인데 한참 관리를 안 하다가 오늘 다 업로드를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업로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극 포스터나 공연 포스터 홍보물이 필요하실 때는 한번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끝났어요.